지난 영상에 이어서 태풍의 다양한 특징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태풍의 규모입니다.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이 약 200km에서 약 1600km까지 정말 거대한 크기죠. 그리고 평균 높이는 약 15km에 이릅니다. 그리고 중심 기압이 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승 기류가 발달하여 중심부로 갈수록 두꺼운 저군형 구름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밑에 태풍의 구조와 풍속 그리고 기압이 나타나 있는데요.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태풍은 정난운 덩어리입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태풍은 저기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승 기류가 표현이 되어 있고 정난운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 태풍은 저기압이다. 정난운 덩어리이다. 태풍이 아무리 상승 기류가 우세하다라고 해도 공기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최대 높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15km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대륙권계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륙권계면이라고 하는 것은 대륙권과 성층권 사이의 그 경계를 의미하는데 중력의 영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한정되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간 공기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상승 기류가 우세하기 때문에 아래로는 갈 수 없고 이러한 공기들이 택한 방법은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위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태풍이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해 줄 수 있죠.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지금 시계 방향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공기의 흐름 고기압이었죠. 상공에서는 고기압성 회전으로 공기가 빠져나가는구나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중심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어떠한 흐름이 보입니다. 이것은 그 유명한 태풍의 눈이라고 하는데 태풍의 눈은 정말 중요한 특징인데 이러한 눈은 약한 하강 기류가 발생을 합니다. 역학적인 어떠한 관계 때문에 생기는 구조인데요. 하강 기류가 있다라고 해서 여기가 고기압이냐? 그것은 아니죠. 태풍은 저기압이었습니다. 단지 중심에 약한 하강 기류가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태풍의 눈은 날씨가 맑고 고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했던 거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태풍 중심으로부터 반지름이 약 15에서 30km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약한 하강 기류가 나타나 대체로 날씨가 맑고 바람이 약하게 부는데 이곳을 태풍의 눈이라고 합니다. 하강 기류가 존재한다라고 해서 태풍의 중심은 고기압이냐? 틀린 말이죠. 태풍은 저기압입니다. 단지 상공에서 약한 하강 기류가 내려오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에서 자주 보게 되는 풍속과 기압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은 말 그대로 저기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으로 갈수록 기압이 낮아지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고요. 풍속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타나냐? 중심으로 갈수록 점점 높아지지만 중심으로 가게 되면은 뚝 떨어졌다가 다시 중심 부근에서 풍속이 세졌다가 멀어질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0인 이쪽은 태풍의 눈입니다. 태풍의 눈은 약한 하강 기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맑고 그리고 고요합니다. 그래서 풍속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관측소에서 태풍을 관측했는데 눈을 통과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는 풍속이 이런 식으로 M자로 나타나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위로 한번 볼록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눈을 통과하게 되면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위로 한번 볼록하게 된다. 그리고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북반구에서 태풍의 오른쪽은 항상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래프에서도 풍속 그래프에서 오른쪽 부분이 더 풍속이 센 거 확인해 줄 수 있죠. 그래서 기압과 풍속 그래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태풍의 위험 반응과 안전 반원입니다. 우리가 태풍 하면은 앞으로 OEC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OEC라고 하는 것은 태풍의 오른쪽은 위험하고 그리고 태풍의 오른쪽에 위치한 지역은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바뀐다라는 것인데 왼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0도 그리고 30도 그 다음에 60도라고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0에서 30도 태풍의 이동 경로는 서쪽으로 향하고 있죠. 그런데 이 0도에서 30도에서는 무역풍이 이렇게 불게 됩니다. 그랬을 때 태풍이 여기에 위치한다라고 해볼게요. 태풍은 저기압입니다. 저기압은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죠. 그랬을 때 태풍의 왼쪽을 보게 되면은 무역풍이 아래를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태풍의 자체적인 회전은 위를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태풍 자체적인 회전에 방해가 되게 됩니다. 반면에 오른쪽을 보니까 태풍의 자체적인 회전은 아래를 향하고 있는데 무역풍도 아래를 향하고 있죠. 그러면은 풍속이 강화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태풍의 왼쪽 같은 경우는 태풍 자체 회전과 배경바람인 무역풍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상쇄 효과를 일으키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강화를 일으키구나. 다시 말해서 오른쪽
오른쪽이 왼쪽보다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30도를 넘어가서도 똑같습니다. 30도를 넘어가게 되면은 일단 편서풍이 이렇게 불게 되죠. 그랬을 때 태풍은 저기압이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왼쪽 같은 경우는 위로 향하는 편서풍, 그 다음에 태풍의 자체적인 회전은 아래를 향합니다. 그러면은 상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무역풍의 이동 방향과 태풍의 자체적인 회전 방향이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강화가 되는 거겠죠. 정리를 하자면은 태풍이 이동하면서 오른쪽은 항상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고, 왼쪽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OEC에서 오른쪽은 위험하다 하나를 드디어 해결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왼쪽 안전반원 같은 경우는 가항반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항해가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배가 움직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 북반구다 라는 거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OEC에서 시에 해당하는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한다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이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관측자가 왼쪽에 있다. 그러면은 태풍은 저기압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태풍이 지나감에 따라서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오른쪽은 태풍이 지나감에 따라서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바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왼쪽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바람이 불어 들어가야겠죠. 저기압이니까. 그랬을 때 풍향은 반시계 방향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바뀌고 왼쪽은 반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바뀌는구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던 태풍의 그래프와 위험반원과 안전반원은 문제에 항상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태풍의 피해와 긍정적인 면 보도록 할게요. 태풍이 통과하면은 강풍, 호우,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태풍에 의해 발생한 해일이 조석의 만조라고 하는 것은 해수면이 하루 중에서 가장 높아졌을 때를 의미하는데, 이 만조와 겹치게 되면은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겠죠. 이러한 피해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위도에 축적된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하여 지구 에너지를 재분배하는 중요한 작용을 한다. 또한 태풍으로 내리는 비는 수자원의 공급원이 되고, 강풍은 해수를 뒤섞여 심층의 찬해수를 끌어올려 좋은 어장을 만듭니다. 바다 위에 태풍이 지나가게 되면은 태풍은 저기압입니다. 저기압은 상승 기류를 생각해 주셔야 되죠. 만약에 이러한 상승 기류가 엄청나게 강력할 경우 심층에서 차가운 해수가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해수의 성질을 배우게 되면은 심층 해수에서는 산소가 풍부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산소가 풍부한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측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대저기압과 열대저기압 특징들 비교해보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일단 온대저기압 같은 경우 발생 지역은 한대 전선되었습니다. 위도 60도 부근이었죠. 그런데 태풍 같은 경우는 위도 5도에서 25도, 그리고 열대 해상이었습니다. 전선의 유무 같은 경우 보면은 온대저기압은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존재했었죠. 전선을 동반하고요. 우리가 태풍 이야기할 때 전선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죠. 전선을 동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등압선입니다. 온대저기압의 경우 등압선 사이의 간격이 넓고요. 살짝 찌그러진 타원형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열대저기압, 태풍 같은 경우는 간격이 일단 엄청나게 좁습니다. 우리가 간격이 좁다라고 하는 것은 풍속이 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심원형에 가깝다.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수 지역도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온대저기압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전선의 위쪽 부분이었죠. 반면에 태풍 같은 경우는 나선형의 구름대를 따라 비가 내립니다. 그 다음에 이동 경로를 보시면은 우리가 온대저기압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했었죠. 주로 편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동쪽으로 이동한다. 반면에 태풍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무역풍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30도를 넘어가게 되면은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포물선 궤도를 돌았죠. 그래서 이동 경로에도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원입니다. 온대저기압 같은 경우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전선에서의 기단의 위치 에너지인데,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있을 때 찬 공기의 밀도가 더 큽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중앙에 있지 않고요. 살짝 찬 공기 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게중심의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찬 공기는 아래로, 따뜻한 공기는 위로 가게 되는데, 위치가 바뀌게 되면서 위치 에너지의 변화가 생기고, 이러한 위치 에너지의 변화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이것이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이 되었습니다. 살짝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은 참고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태풍 에너지원은 수증기의 수문열, 똑같은 말이 자멸, 그리고 응결열이었죠. 그래서 다양한 비교 한번 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위성 영상에서 살펴보았을 때도 우리가 다른 점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온대저기압인데,
있는데 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름의 분포를 보아하니 이런 식으로 온대저기압이 위치하고 있겠구나. 왼쪽에는 한랭전선, 오른쪽에는 온난전선,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태풍입니다. 바로 여기에 태풍이 있는데 중심에 태풍의 눈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선형으로 구름이 감싸고 있는 모습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성 영상까지 살펴보았고요. 태풍의 다양한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태풍은 모의고사와 수능에 매번 한 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차근차근 공부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